자, 처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미국과 한국 가격의 마디존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어요. 자, 코스닥 지수 이제는 3,000포인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의 강의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게 사실 5도 가도 못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올라가자니 7천선이 걸려져 있고 반면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가 받치느냐.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것은 유동성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는 6월 선거가 있고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선거 쳐놓고 돈 없는 선거 없고 선거 쳐놓고 돈 뿌리지 않는 정권 잡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뿌리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던 뭐가 있던 돈은 뿌려대고 맙니다. 왜? 이기지 않으면 역사는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내려갈 땐 또 저점에 매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다. 뭐를? 전차 군단을. 일단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 종목군이 엄청나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쉬니까 바톤 타치를 이번엔 또 자동차가 엄청나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결국 타치했습니까? 그렇죠. 5천선까지 타치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연인과 그 암벽타기라고 하나요? 실내 암벽타기. 그 우리가 보다 보면 딱 올라가서 한번 탁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딱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5천을 딱 찍더니 그 다음에 약간 거기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쉬었다가는 소위 얘기하는 마디존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들 대형주 중에서도 보세요. 반도체가 갈 때 다른 것들은 잠잠했죠. 근데 반도체가 올라가다 잠깐 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매개를 자동차가 이어받고 또 그 상황에 뭐 조선주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틈새에 올라오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핫한 단어는 뭐라고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지수는 약간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마침 그러한 차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1,000이 아니라 3,000을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3,000일까?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연 3,000까지 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5,000을 놓고 봤을 때 누가 5,000을 이렇게 빨리 갈 거다 생각한 사람이 이 지수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를 포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주가란 가봐야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저희가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함께 제일 많이 말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름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장 좋은 버블장을 못 몰까 봐 그것이 걱정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상단은 저희는 열어놓고 합니다. 5천에서 지금 조정한다고 해서 김 소장, 당시 5천이 꼭지라고 생각해? 아니요. 저희는 열어놓고 가요. 이 열어놓고 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찍잖아요.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러면 절대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고요? 맞을 리가 없으니까요. 열어놓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위를 잡고 간다는 게 아니라 이건 주가가 어디까지 가든 간에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던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얼마까지 간다 너무 높게 잡았는데 밑에서 이미 매도 신호가 와서 꺾어져. 그러면 이거 매도 신호 나왔네 그러고 과감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 2021년 6월 25일 날 쭉 꼭지치고 즉 뭐 그때도 제가 우리 신부님하고 같이 했었지만 2020년 3월 달에 저희가 인대한 기후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은 2years 간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장은 기본이 우리나라가 2years 이상은 갑니다.
사실 2열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31개월이에요. 혹은 33개월이거든요. 그럼 거의 3년 가깝게 가는데 저는 예측할 때는 평균값 정도. 기본 2년은 가겠구나 해서 2년을 가는가 봤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략이 전환됐죠. 중간에 전략이 전환됐다기보다는 뷰를 미리 전망치를 하나를 바꿔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썼던 단어가 과속 스캔들. 지금도 기억나네요. 삼성전자가 93,000원대인가 있을 때 다들 10만 원 간다고 쳐다볼 때 냉정하게 여기는 과속 스캔들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테이퍼링에 태자만 나면 도망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층 아파트 있었거든요. 60일 평선이 1, 2, 3. 이 3이 문제였습니다. 이 3이 완전 절벽타기로 올라간다 그랬죠.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나눠서 2years 동안 가야 될 게 우리가 마라톤이 길게 오랫동안 뜨는 것은 페이스 조절이잖아요. 페이스 조절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줬었죠. 이러면 이거는 2years 갈 것을 빨리 땡길 수 있다 해서 1, 2, 3, 4, 5파 등에서 매도 신호. 그때 그 유명한 어디보다 나쁘다? 헝다 사태가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보다 나쁘다. 우리가 한참 그때 뉴스가 뭐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중국의 신호등이 꺼지고 그죠? 호텔에 뭐 엘리베이터가 쓰고 난리 버거졌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용으로 정말 적합치 않은데 쪽팔리게도 국내 증시가 그러한 중국보다도 더 나쁘다가 바로 9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매도 신호를 알고 하는 거죠. 지금 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뭐 1파가 가면 3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버블을 터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버블이 올라타야 된다. 왜? 주가 움직일 때는 관성, 과속, 맨 끝에 움직이는 게 관성, 회귀성, 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장은 5천에서 조정받는 것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스피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5천 갔으니 이번에 코스닥 가볼까 하면서 뭐 마법의 지팡이라도 갖고 있는 듯 코스닥 5천을 재냈다 하는데 요거 왜 그런지 잠시 살펴보도록하겠고요. 이러면서 주말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여기랑 연결돼 있죠. 콕 찍어서 이쪽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역시 그동안에 못 갔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사태로 더군다나 확 빠졌던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천을 가던 아니면 뭐 2천을 가던 아니면 진짜 한 1,500 정도를 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주목할 주도주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 체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아예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자, 보시면 주요한 얘기 딱 있는데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에 이게 중요하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연결될 종목군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표 중에 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갖고 주말에 올라갔던 게 뭐 지역 해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약간 호불호가 갈려져 있습니다. 요건 제가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하는 좀 기니까 이건 이제 유튜브에 상에서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안 줄까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사실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어쨌든 기세 등등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그럼 해필 3천 있을까요? 질러놓고 보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 이럴 때 사실은 오프라인이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좀 책도 좀 쌓아놓고 마침 좀 선물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놀랄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요 근래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니 요 근래가 아니라 투자한 지 10년 이상 됐어도 진짜 그래? 라는 그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저쪽 끝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역사적인 고점이 2,925포인트. 신구님, 요거 믿어지시죠? 신구님은? 야, 2,925포인트.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언제? 2000년에. 이때 저희가 압구정에 있었거든요. 압구정에
이소니 프라자라는 데가 저희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유명한 미래에셋 아시죠? 바로 저희가 8층에 있었고 미래에셋에 박현주 회장님을 비롯한 아주 정말 멋지게 성장하신 그분들이 딱 3층에 있었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와, 이때 코스닥이 2,925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뭐 3천 돌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들고 들어왔던 저때 그때를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함정으로 추측해 볼 때 그러니까 아마 그 코스피 5천 혁신 위에 그 누군가는 저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얘를 뭐 펀더멘털로 따져갖고 여러분들 코스닥을 펀더멘털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코스닥 그러면 보통 많이 얘기 나오는 이 스타트업 회사들은 거의 적자 회사가 많은데 최근에 물론 적자 회사이면서 로봇주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막 순간적으로 막 10배가 올라간 종목이 막 쏟아지고 막 그랬으니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로봇주에서 10배가 나온다. 정말 그 10배거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움직이고 대신 이제 주말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의 역사의 교점이 2,925니까 maybe 아마도 그중에 누구는 펀더멘털로 따졌을 것보다는 저걸 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끔 하다가 뭐 저희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드라마나 음악이 나오면 멈추게 됩니다. 드라마 뭐 그냥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를 소환하면서 막 어렸을 때 그 소독차가 있습니다. 막 달리면서 하얀 연기를 뿜으면 막 거기 쫓아다니면서 했던 거. 갑자기 그 뻥튀기 아저씨들이 뻥이야 그러면 귀 막고서 했던 그 시절. 근데 저는 주식이잖아요. 저는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저때 저 시절에 가장 핫한 주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혹시 누가 들어와 계시면 댓글창에 이름 써놓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 종목을 쓰신 분은 제가 연이 닿으면 근데 이게 뭐 정보통신법이니 뭐니 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뭐 하여튼 차가운 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면. 자, 쓰셨나요? 저때 정말 놀라운 주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신군님 모르죠? 나이가 그게 아니라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배우 박중훈님은 아시죠? 네. 그죠? 가겠습니다. 자, 그와 연결된 종목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입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배우 박땡땡님, 저도 모르게 이름을 얘기했는데 뭐 나쁜 뜻의 이름 얘기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니까요. 요새 TV 드라마에서 한참 그 히트를 치고 요새는 종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드라마에 이 땡땡님도 그렇게 주식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 이분 지인과의 의리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IT 버블 시기에 수십 배 수익을 올린 대박 사건이 바로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투자 언제 했냐면 97년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는데 얼마까지 갔느냐? 무려 5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이땐 여러분들 지금 혹시 테란노 아시죠? 테란노에 막 스타트업 회사들이 뭐 우죽순격으로 막 생겨났고, 와, 이거 뭐 진짜 엄청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술은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무료 인터넷 전화 기술을 가지면서 투자 경품의 대표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때 그 시절에 바로 주가는 3천선 근처까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지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제 3천 얘기가 나오고 어떤 것들이 그때 있었는지 잠깐 손해봤으니까 실제 팩트를 보면, 자, 월간 단위의 수익률은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군님 얘기했던 대로 18% 거의 한 20%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뭐 이걸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A개 정도의 상승을 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월량 발해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월간 단위는 코스피인데요. 주간 단위 한번 볼까요? 주간 단위 보면 주간 단위는 이 주가가 주말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는 코스닥이 매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주가는 먼저 주도주가 올라가면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가격의 갭매꾸기 게임이 나타납니다. 또 그래 놔야 먼저 올라갔던 종목군하고 가격 갭이 줄이면서 또 저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랐던 종목군이 조정을 만든다고 해서 뭐해서 반도체라든지 오늘 아침에 인텔이 좀 빠졌잖아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차가 기세 등등하게 60만 원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죠. 바로 로봇 도입과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뒤에 다른 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 이번에 로봇 관련돼서 노사 협의가 없으면 단 한 대도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마차법이 딱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그 앞에 생존으로 살았던 분들이 바로 마부였겠죠. 마차를 끌던 마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데모했겠죠. 자동차 물러가라 할 수는 없지만 마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마차보다 앞서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내 속도 몇 킬로, 시외 속도 몇 킬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 시대는 오지 않았나요? 자동차는 당연히 와 있고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대했던 영국의 산업혁명 원래 영국에서 먼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했던 영국의 그 마부님들 덕분이라는 표현 좀 저기지만 마부들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명차가 더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있나요? 다 독일에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세상의 흐름 이건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뭐 이 얘기는 좀 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뒤에 가서 내용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었는데 뒤에 가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랐습니다. 이게 바톤 타치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어디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게 무조건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 그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지. 왜? 우리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수익 보셨나요? 혹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있나요? 하나 또 숨겨진 주식 있죠? 뭔지는 아마 하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수 ETF를 갖고 있느냐? 제가 아마 작년 또 연초에 문 열자마자 추천했던 것이 바로 코스피 레버리지 12630이었을 겁니다. 대박 났죠. 저게 18%면요. 걔는 30% 이상 수익을 줬다는 겁니다. 1월 달에 딱 그냥 들어갔다면. 저희 수강생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너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했죠. 그럼 이쪽이 진짜 간다면 3천도 필요 없고 얘가 진짜 간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얘를 봐야 됩니다. 자, 이쪽을 먼저 볼게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시총상위권 때는 얘들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슨 뭐 현대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요. 여기 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갔죠. 특히 원전 관련된 종목군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가 원전은 9시켰었죠. 그렇고 우리는 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중동 가서 또 원전 외교를 하는 뭔가가 좀 앞뒤가 좀 언밸런스한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처음에 역시 뭐 개토이 같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색깔이니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정책실장께서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 원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된 정권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그럼 일단 먼저 다른 거 없습니다. 시총 상위권 된 종목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자, 10등까지만 준비했는데 뭐 되면 15등, 20등 좀 더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가고 이번에 코스닥이가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코스닥 상위권 된 종목 뭐니 이걸 봐야죠. 역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얘 말고도 요 밑에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죠. 뭐 레인보우 로봇도 주말에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특징이요. 얘는 가리지 않고 다 올라가 버렸죠. 뭐 제약 바이오가 됐던 여기 소위 얘기하는 로봇주가 들어가 있던 그냥 제약 바이오 섹터 아니면 뭐 소부장 섹터 이런 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선을 돌 것은 그러면 이제 얘들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쉬는 마디존을 형성했을 때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 되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고 그들 종목에서 모양 같이 오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요게 3천까지 갈까 그럴 때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5천까지 가자 그럴 때 이쪽은 소위 숫자가 뒷받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 코스닥 쪽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많습니다. 뭐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뭐 삼천당자 요새 아주 강하죠. 숫자가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거의 다 숫자가 뒷받침되기엔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사실은요 코스피가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된 케이스인데요. 코스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저런 종목군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뒷배경은 아까 숫자가 뒷받침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실적이죠. 그 실적이 좋게 뒷받침됐던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 번도 언급 안 하다가 이번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처음으로 언급하고 두 달 내에 1,4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반영된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거죠. 환율이죠.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출 관련된 대기업 업체들이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렇게 실적이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게 조금 불안하다. 만약 환율이 이게 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얘가 좀 더 올라가고 막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불안할수록 아니면 여기 고공권 때 계속 있을수록 수출 관련 종목군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돌아온 다음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결돼서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로봇주가 주말에 조정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작년 8월 달 정도였었죠. 여러분들 로봇주가 적자가 많은데 올해 로봇주에서 텐베거가 나온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 사실 실적 좋지 않은 종목 별로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도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로봇주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거의 틀림없이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 제조를 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저부터라도 로봇을 아니면 요새 보면 동네에 음식점에 가면 주문 사람이 안 받죠. 전부 다 키오스크로 다 주문받죠. 서빙도 로봇이 합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결국 그러한 시대. 어디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트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AI 두뇌를 장착한 로봇을 제 옆에 비서로 두고 싶다.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피지컬 AI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 로봇에서 대박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막 많이 올라가니까 짱때문 맞고 또 얘가 딱 조종할 때 타이밍에 아까 얘기했죠. 바로 현대차에 아틀라스 연결돼서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노사와의 충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3월 10일서부터 노란 봉투법이 되죠. 오히려 저는 얘도 마찬가지. 이게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뭘까 했을 때 바로 수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있었고요. 또 3월 10일 날 노란 봉투법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본사에 예서 현대를 얘기한다면 현대차의 정유성 회장이 본사의 노조를 상대하게 해도 어떨 땐 버거울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노사 파업이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울산 현대차 공장의 노조 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억대 연봉을 가진 고졸 생산직. 하지만 그다음에 계속 나온 것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에 달라. 요새 또 이걸 갖고 한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당신의 자녀들은 회사 들어갈 때 혜택을 달라.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억을 받고 있는데 65세까지 연장하고 회사 들어갈 때는 자녀를 우대해달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정윤선 회장은 지난 2017년도가 18년도부터 이미 이걸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고개가 끄떡끄떡 거려집니다. 뭐를? 보스턴 다이맥스를 무려 1조 원이나 주고서 정 회장님이 결정을 내린 데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건 또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악재가 호재, 노란봉투법 이건 틀림없이 아까 서두 얘기했던 대로 하청의 하청업체까지도 상대해야 되는 것이 본사의 CEO다. 어렵겠죠. 더군다나 재특별법이라고 하고 잘못하면 민사상 문제가 아니라 깜빵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제대로 기업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런 분위기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임금 올려달라고 뭐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새 뭐 컨베이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속도를 뭐 늦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또 이 와이파이법도 있었죠. 와이파이를 이 생산 활동할 때는 이걸 중지한다 그랬는데 이게 없으면 또 뭘 들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것 갖고 또 데모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 이게 제조업체들한테는 악재. 근데 저는 약간 발생의 전환. 그렇다면 나부터도 사람 쓰는 게 무서울 텐데 그러면 뭐를 그렇죠 로봇이 각광을 받을 거다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 중간에 장대물 맞았던 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장대물 맞고 여기 장대물 맞고 여기 장대물 맞았죠. 요때는 실무급 국장들이 역시 얘기 나왔고 실제적으로 거량이 작았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반란이었죠. 확 빠졌지만 메이저가 돌아봐야 된다. 이때 1420원대에서는 뜰 수 있다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떴습니다. 물론 저 앞에 마주보기 쌍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달러 인버스를 이렇게 해 잡아뜨렸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일까요? 그렇죠. 베센트 장관이 한마디 거두니까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또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함정의 의심인데 야 갑자기 베센트 장관이 왜 자기 나라 일도 바쁠 텐데 우리나라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그렇게 또 거둘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내 표시라고 보통 표현하죠. 요즘 나오고 있죠. 여기 지난번에 부총리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환율이 불어나면 미국의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을 봤어요. 이거 뭐야? 이게 원 달러 환율이 문제가 되면 투자 안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 거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딱 앞으로 2달 정도 내에 1,400원. 글쎄요. 어쨌든 얘는 여기 막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점 못 갔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출 관련 종목은 잘 가고 그렇지 못한 좀 못 갔는데 그 가격에 매국 게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1월 달엔 딴 거 없어요. 뭐가 강하지예요. 어떤 점이 강하지? 스트롱 이즈 피플. 사람 많은 곳에 장사가 되고 돈이 모이는 곳에 바로 재테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해의 주도주를 보기 위해서는 1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주말에 강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군이 올라갔죠. 코스닥을 활성화시킬 때 거기에 밑거름을 쓰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이들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뭐 다날, 근데 주가 흐름의 차트의 흐름은 아주 좋은 위치에서 올라왔습니다. 대표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다날, 그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그다음에 NHN, 뭐 KCP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심이 있을까봐 제가 작업을 해갖고 아예 쭉 뽑아왔습니다. 한 장으로 나중에 돌려갖고 하나 이렇게 카피하시면 되겠네요. 딱 한 장으로 뽑아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주말장의 강세 테마. 아까 거기에 연결된 게 뭐 굉장히 합해서 올랐지만 스테이블 코인 아까 얘기했지만 다날, 헥토, NHN 뭐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요걸로 대명사가 되죠.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사실 전 대통령 그러면 이미 뭐 경기도 있을 때부터 지역화폐로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돼서 뭐 쿠콘, 코나이, 기타 등등. 그다음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 이렇게 겹칩니다. 그다음 토큰증권, STO, 대체불가 토큰 등등등 한 장으로 정리해봤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강했느냐? 역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일단 못 갔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큰 맥점 대세를 보면 코스피가 못 가고 만약에 코스닥이 간다 그러면 뭐가 갈까? 또 코스닥의 대명사는 제약바이오가 아닙니까? 제약바이오 안 가고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마침 우리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 3,000당작 좋죠. 기간종류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실적도 좋습니다. 사실은. 자, 이 중에 ST팜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에서 물론 뭐 이거 실적 보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보고 들어갈 수 없지만 3,000당 제약도 실적 좋고요. 요 놈도 실적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단 시가 대비 아래 혹은 마이너스 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호롱생명, 뭐 한미약품, 기타 등등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어차피 만약에 코스닥이 간다면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죠. 또 역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아까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대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코스닥을 열어놓고요. 시총 상위권대 딱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무더기로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어 담는 거죠. 야, 코스닥 쪽으로 가. 만약 코스피 쪽으로 가. 그러면 그냥 그냥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거 왕창 사 모듯이 이쪽 뭐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야, 시총 상위 뭐니? 일일이 그 종목 하나씩 보면서 하는 건 개인 투자가들의 몫이고요. 그냥 그들은 야, 물량 확보 뭐가 가능해? 왕창 끌어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무더기 상승했습니다. 자, 2차 전지 빼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2차 전지는 좀 아직까지는 고생이 많죠. 근데 이게 2차 전지가 바로 로봇 발전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역시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과 리튬 가격 상승으로 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 요걸 저희가 공부를 계속해서 했던 종목입니다. 어디입니까?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올라갈 때도 야, 뭐가 강하지? 강한 게 뭐지? 항상 시선을 거기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좀 덜 가고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도 틈새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종목군단들, 그다음에 일부 뭐 증권사, 은행주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 7천선에 갈렸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천선이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6,900선에서부터는 얘는 조심해야 되면 스파이 기준으로. 그러면 7,000선과 6,900이라면 얘는 6,900 아래일 때는 얘는 저가의 분할 매수 자리로 가져가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렇지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미국 증시는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누차 얘기합니다. 꼭지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중간 마디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 제가 10년 동안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신우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볼 때 몇 년 됐나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서. 볼 때 누구를 보던 여기 우리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고생하는 이거 FD라고 얘기하나요? 항상 이 고생하는데 볼 때마다 스파이 사서 그게 벌써 10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지금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면서 제일 잘 나간 종목이 뭘까요? 지금 워낙 올라가서 7천에 걸려서 쉬고 있지만 미국이죠. 그리고 특히 미국은 하반기에 주목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6월달, 상반기 우리가 무게중심이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을 주목해야 되는데 6,900 아래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조정할 때 마틴에서 120에서 떴고요. 이번에도 내려갈 때 마틴인 120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은 뭔가? 다음 주 중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MC가 있죠. 그렇죠? 여기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좀 별별이죠.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 되는 이런 모습이죠. 물가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지표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는 거의 동결죠. 요건 이번에 거의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문제입니다. 와, 이게 막 쏟아집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많은 기업체들이 돌아져 있는데요. 애플, 그죠? 메타, 테슬라 등등, 뭐 보잉 등등 기업의 실적, 소위 얘기하는 어닝 시즌이 다가오죠. 이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얘들은 우리가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날짜까지 다 쓰려면 이게 너무 좁아 보여서 이거 작업할 때 또 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날짜별로 나올 때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셔야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가 저렇게 많이 갔습니다. 얘는 당연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스피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요번에는 21선 파동을 주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은 20선 파동을 못 드셨던 분들은 요번에는 60선 파동을 먹어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 얘는 꺾어지는 모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5천선 위에서는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우리 현들한테 주름을 접는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대나무가 곱게 자라면 중간에 마디존이 필요하죠. 이 마디가 있어야 뒷구턴 또 마디가 있어야 뒷구턴 하듯이 이 주름을 잡아줘야 얘가 6천을 가든 얼마 가든 그 다음을 겨냥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5천선 위에서는 가계 말전을 형성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상단 열어놓고 매도신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쪽이 월간 단위는 덜 올랐는데 주간 단위는 더 올라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약간 몰리려고 하는 이동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럼 이제 얼마나 조준받고 어디서 본격적인 조준받는가 할 때는 그건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다 그랬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 점검하실 건 뭐냐면 저 녹색 잔디라고 써놨죠. 이게 주가가 조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30분 봉입니다. 이 녹색 잔디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녹색 잔디거든요. 이렇게. 이 녹색 잔디 여기에 붉은 악마가 계속 여기서 뛰놀고 있으면 Are you okay? I'm okay. 괜찮습니다. Not bad. 안 나쁩니다. 올라가다가 여기를 확 깨버리면 특히 5대5로 살짝 걸치는 건 의미가 없고요. 5대5로 깨버리면 올라갈 때 조심해 줘야 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는 거 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치고요. 일단 먼저 옐로우 카드라도 받으려면 대도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도 준 다음에 여기에 나오니까 여기가 바로 지난 2021년도 9월 달에 바로 중보다 나쁘다의 폭락의 신호탄이 됐던 거죠. 근데 이건 일봉의 그림이거든요. 즉 우리가 분석하는 건 분봉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와도 그건 단기 매도이지 이게 시장이 끝났다. 이건 전혀 아니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추세와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굿입니다. 다만 주가 움직일 때 지그재그 움직이는데 그 지그재그의 조정의 과정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양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나요? 크게 보이죠?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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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왜 저희가 12630 코스피 레버리지를 이렇게 끌고 와서 가장 편안한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길 찢는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좀 많이 줄이면 됩니다. 그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대응형이죠. 제가 맨날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쪽 보시죠. 여기처럼 이게 올라가다가 쌍봉을 주고 여기 찢잖아요. 찢으면 끝난 건 아닙니다. 찢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제가 저점 지지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난 8월 달에 주가 올라가다 조임할 때 저점을 지지하니까 상단을 열어나왔죠. 그거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얘가 탕 튕기고 올라갔습니다. 또 다시 대들 줬어도 끝난 게 아니죠. 탕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보다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위에서 상방을 주는 거야 뭘 봐야 되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내려가면서 여견자 나올 때 요때는 우리가 좀 조심한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고싱이다라는 쪽이고 약간 코스피 쪽에서 약간 종목 중심으로 가격이 말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조금씩은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2부 방송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